자, 민영삼의 열라열라. 오늘도 열나는 민영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열불나는 민영삼 원장님. 계속 열라열라입니다. 이거 보일러 껐죠? 열 계속 나니까 보일러 꺼야 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정숙 씨 그 봤죠? 예. 야, 이 와중에 진짜 해도 넘게. 근데 거기 그 행사에서 문제점을 좀 이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김정숙 여사가 그 대통령처럼 일정을 직접 챙기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이 상당히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 같은데? 여왕.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잖아요. 단지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거 퍼스트 레디 퍼스트입니까? 퍼스트 레디입니까? 뭐 아무튼 그런 예우를 하는 건데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것이 박영선 장관이 오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영선 장관이 안 오고 김정숙 여사가 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와서 하는 워딩을 들어보셨어요? 네. 저기 박영선 장관은 바빠서 다른 일 보라고 그랬다고. 야, 그럼 장관을 자기 휘하의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네, 비서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관이 자기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일정을 다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그것도 제2부속실에 영부인실에 보고합니까? 1부속실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면 국정상황실에서 영부인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김정숙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문재인의 일정까지도 김정숙한테 보고, 장관들도 김정숙한테 보고. 역추적하면은 그것을 본인의 워딩이나 여러 가지 상인회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아니, 장관이 지금 그 업무는 그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그 다음 영세상인을 관할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하면은 그분들의 관할 장관으로서 장관실에서 전부 다 뭐 국가장들이나 해가지고 행정부 조직을 통해서 그 일정도 짜고 상인들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하고 싶으면은 김정숙 여사는 부속실에서 거기서 해야지. 청와대 비서들 데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관 일정까지 왜 오라 가라 가지 마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 방문을 4일 전에 했는데 부속실에서 한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했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대통령 행사. 그래서 아니, 지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우한 폐렴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완전히 그 자영업 그 시장 상인들이 너무나 힘드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무슨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부부 놀이하는 겁니까? 가서 그러게요. 사진 찍고 전부 다 준비하라고 그러고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아까 내가 따따붙어서 엄청 웃었는데요. 열받게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억지로 김정숙 여사가 그게 다 맞추느라고 김정숙 여사가 이제 꾸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청을 갖다가 우한 코로나로 온 우리 중국 교민들한테 진천에 주려고 그 꿀을 갖다가 뭐 40톤인가 준비하라겠대요. 근데 그 시장에는 꿀을 파는 데가 없어, 전문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건어물상에서 꿀을 갖다가 40톤을 갖다 놨는데 아니 그건 이제 미리 지시해서 오니까 빨리 사는 척 하겠다 이 말이야. 시나리오대로 했어. 각본대로 한 거야. 각본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 사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사갖고만 다. 8통인가 9통을 안 사갖고 가가지고 이 양반은 건어물 파는 양반이 독파같이 썼네. 꿀을 어떻게 파냐. 건어물 파는 양반이 꿀 8개. 아니 그리고 원래 꿀 파는 데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거 나 그 양반 불쌍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이 꿀 한 통에 얼마에 파냐고 그러니까 그 상인 말씀 웃겨.
한 번도 안 팔아봐서 얼마 받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청와대에서 사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40통을. 비싸게 사가야지, 더 오히려 더. 아니, 와서 이렇게 민폐 끼친다니까요. 그냥만 도매금으로 가깝을 텐데, 지금. 아이고. 야, 그 나머지 재고 꿀 어떻게 그 양반, 뭐 꿀 40kg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고. 네. 도저히 뭐라 할까. 웃지 못할. 참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요. 우한폐렴을 가장 먼저 어떻게 확산을 차단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차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아주 경제가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 방문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해서 그 될 일입니까? 그 될 일이냐고. 오히려 민폐야. 예. 네. 실질적으로 제가 누구차 얘기했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이가 진천 시장 갔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시장 갈 일이 아니다. 시장 갈 일이 아니고 관련 부처 장관들. 그렇지.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갖다 몰아서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시간에 시장 갈 시간에. 그랬더니 뭐 한 줄 알아요? 엊그저께 대통령 뭐 했습니까? 예? 뭐 했어요? 그것도 경제장관 회의 며칠 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생중계 한다고 또 생쇼를 하다가 거기다 뜩 갔다가 코로나 맵 만든 청년 있죠? 예. 청년 데려다가 청년이 이렇게 코로나 맵을 만들어서 이동 경로를 만들어서 칭찬한다고. 지네가 할 일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네가. 그러면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야. 창피한 줄도. 쪽팔리는 거야. 창피한 줄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문제를 그래서 신지호 쿨톡 있죠? 네. 거기 나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고 그랬는데? 영부인 시장 갈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영부인한테 병원 가라 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확진자들 많은 곳에가 차라리 이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얼른 제목만 보고 영부인한테 병원 입원하러 간 줄 알고. 아니 그런 데 찾아가야지. 박근혜 대통령 그런 데 갔잖아. 그 유경수 여사는 나환자촌에 가셔서 그렇죠. 그 나환자들이 물 주는 그렇죠. 거 그걸 마셨어요. 그거 나도 못 먹겠어 지금. 그 나환자가 주는 물을 마시겠어요 그거? 근데 전염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 위로하고 의사들 고생하니까 위로하고 거기다가 꿀통을 줘야지 원 꿀통을 주문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역할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자로서 행정부 기관인 대통령의 그 가족으로서 그 옆에서 그 퇴근한 뒤에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식 행사에서 가서 나갔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럼. 본인이 직접 갔다가 무슨 행사를 챙기고 본인이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다 순서대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대행을 하고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면 대통령 부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결국에는 늘 역할하는 게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힘들고 어려운 소수자, 예? 그 약자 세력, 그 세력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린이, 노인, 약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갖다 늘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 화합을 이루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그런 에너지로 이제 국가 발전에 그 동력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또 나선다 하더라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우리 김정숙 여사가 나와서 우리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 제가 지금 우한폐렴 갖다 일지를 갖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이 확진 환자가 나온 때가 1월 22일이에요.
23, 24에서 1월 27일 날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82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비고비 때마다 봅시다. 이때 구정 직전이었잖아요. 확진 환자 나왔을 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저기 어디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꿀고 했잖아요. 일도 신경 안 썼어요. 그렇지. 우한 폐렴이나 우한 코로나나 뭐 한참 논쟁하고 때 일도 신경 안 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히려. 그때 신경 썼어야죠. 예? 그리고 2월 5일 날 대통령 저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라 했어요? 승기를 잡았다 했잖아요. 뭐 운동 게임이요? 예? 운동 게임. 승기 잡았다고 그랬지. 승기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2월 13일 날 오늘 2월 20일 아닙니까? 2월 13일 날 뭐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곧 코로나 다 잡는다. 곧 없어진다. 소멸된다고. 대통령 워딩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도 했잖아요. 운 나빠서 우한폐렴 걸린다고. 운 나빠서 걸리더라도 우리가 좋으니까 금방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걸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가 12월 말까지 좋았는데 우한폐렴 와서 경기가 안 좋죠. 있다고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의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늘 예를 듣는 게 이제 유경수 여사고 또 현대에서 물론 이제 과거 봉건 체제처럼 그냥 현모양처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양성 평등화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셸 오바마,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그런 분들 하지만은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예? 변호사로서. 다 구축한 그런 여성들로서 그 전문 영성과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도 했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김정중 여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성이 저기야. 그렇죠. 성악.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런 때 미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국민 불신만 더 커져 버리는 게요. 시장 상인이 나중에 이제 그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거지 같아요가 있었잖아요. 여기 시장도 진짜로 자기들끼리 모이면 오면 계란 던져불자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가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란 던져불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이제 대통령 부인이 온다니까 야야 그래도 그렇지. 상조 회장이 상인 회장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 계란 던지지 그래도 맙시다. 그렇지 우리가 계란 던지지 말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보면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지. 계란 던져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알고 해야지. 본인이 사진 찍고 만나고 대통령 부인 놀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가려면은 고생하는 의사들 위로하고 그렇죠. 간호사들 그다음에 환자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분들 위로해야지. 시장을 왜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진솔하게 방문한 것도 아니고 4일 전에 미리 계획해서 각본 짜고 상점도 여기 정했대요. 그다음에 할 말도 그것도 다 정했대. 그리고 물건까지도 미리 갖다 놓으라. 없는 물건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국민 불신 조장하고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대통령 뽑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난 그 말도 기억나요. 이렇게 우한폐렴 퍼진 게 자기가 뭐 부덕의 소치 비슷하게 다 내 죄 같다고. 나라에 큰일이 나면 다 내 죄 같다고. 본인이 왕이요. 그거 선덕여왕이 하는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 대통령 부인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지금 임기 3년을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2호기 공군기 가고 뭐 여차하면 나서서 이러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중소기업부 장관 박영선을 자기 비서 다루듯이 하고 그 일정 관리하게 하고. 아니 대한민국 내각의 장관실에서 장관 일정을 왜 청와대 부속실에서 얘기를 하고 이
저기 뭐냐 중기부 직원들이 영부인회 하는 거 영부인회 뒷결없는 영부인회 행사는 영부인 행사면 청와대 부속실에서 하라고 부속실 비서들 다 공무원 월급 주고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 해결의 앞뒤를 모르고 그다음에 선우 앞뒤를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는 것 같아. 우선 막 다급해가지고 움퍽쥐뻑 여기 나가고 그래 지금 머릿속에는 오직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에 정말 과반을 못 얻어서 일당 자리를 뺏기면 제2의 문희상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나는 정말 이태해진다라는 이런 초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감옥 간다는 거. 예, 탄핵당하고 감옥 간다는 초조감이. 그 초조감이 있는 것 같은 있어가지고 총선에 지금 오직 애들 말로 몰빵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이 지금 안 도운 측면도 있고 워낙 본인이 국정 운영을 갖다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하늘이 안 도운 것은 정말 본인 우리 국민으로서도 불행이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려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시진핑 지금 그것도 방안 불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김정은 답방 오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힘들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선 직접 현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막 가고 다니는데 전통시장 가면은 제대로 민심이 전달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낮에 가고 사전에 기관단총 숨겨갖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사전에 다 시나리오대로 하지. 진짜로 민심을 듣고 싶으면 예? 밤에 몰래 선글라스 끼고 밤에 나가봐야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만 봐도 민심 다 나오지. 유튜브는 다 가짜 뉴스인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다 가짜 뉴스. 때려잡아야 될 가짜 뉴스인데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일정에 보면 대통령이 그 우한 폐렴을 갖다 극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가짜 뉴스 때려잡으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보름 지금 1월 22일부터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우한 폐렴이 쭉 와서 지금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몇 명입니까? 82명이에요. 82명인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기도 가지만은 31번 확진자 있죠. 이분이 31번 확진자 이분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같이 자기가 이거 하면서 예배 본 사람이 1,001명이에요. 1,000명에 일테면은 1,000명인데 그 중에 지금 90명이 같이 예배를 봤던 90명이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90명이. 그리고 515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음성이 양성으로 또 될 수도 있대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야, 그것도. 근데 현재 검사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396명이요. 아이고야. 400명이라니까요. 그게 큰 자, 그럼 우선 이 90명. 90명이 걸린지 모르고 잠재된 상황에서 또 계속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이 90명의 동선은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 늦었지, 이미. 90명이 증상이 나타나 진짜 여기서 절반 정말 몇 명이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면은 그분들의 증상 그 다음에 이 396명 지금 안 된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료진의 말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협회장이 진즉부터 얘기했잖아요. 진즉부터 무조건 하여튼 그 입국 금지 지역을 갖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러시아는 뭐예요? 러시아는 20일부터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인을 아예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우리가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요. 중국 눈치보느라고 못하는 거야. 지금 외교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강경화는 중국에다 우리 의사 보낸다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정말로. 야, 그건 미친 사람 아니야? 다들 달밤에 체조들 하고 있어요. 정말 달밤에 체조. 아니, 의약품 보내는 건 괜찮다고 그래. 나는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의약품을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니, 근데 우리 의사를 그러면 여기도 지금 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여기 우리 국민은 우선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중국 가가지고 치료하다가 감염되면 또 어떡할 거고 그 의사는 뭐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미쳤어.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 국가 운영 방향 자체가 큰일이 이렇게 닥쳤을 적에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왕좌왕하고 느닷없이 가짜뉴스나 단속하라고 그러고 느닷없이 시장이나 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차단시킬 걸 못하고 중국 눈치 보면서 벌벌벌 하고 또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대로 시장에 나가서 또 완전히 계속 실언 1탄 2탄 지급하라고. 아니 그 정세균 씨가 뭐 원래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난 아닌 줄 알았더니.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참 점잖고 괜찮은 분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완전 본전이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해요 판단을. 그러니까 메르스트보다 낫죠 뭐 이런. 아니 그리고 우한폐렴으로 장사 안 되니까 좀 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 뭐 염장 지르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애들이 농담으로 막 요즘 그래요. 그 이름이 세균이라. 진짜 세균. 정자가 바를 정자 아니에요. 예. 그 진짜 세균.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그 세균 진짜로 세균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 형이 병균이요. 그러고 세균 형이 진짜 병균이었어. 진짜 병균 형이 있었고 병균 형의 진짜 젤로 큰 형은 진균이야. 진짜 균. 진짜 균. 진균이 병균이 세균이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야 진짜로 국무총리 상당히 역할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야 이번에 완전 실언의 연속이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원천적인 것이 다 대통령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꾸 이제는 그 정도로 빨리 정부가 주저할 것 없어요.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그렇지.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서 이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으로 지금은 전부 다 하면은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이쪽만 지금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선포를 하고 이 국내의 이 확산 차단 방법을 갖다 솔직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민간 대형 병원 들어갔다 의료시설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차단시켜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사협회에서 계속 하자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심이 더 흉흉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이 더 공포해진다 그러고. 대통령 어록 중에 또 제일로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일부 언론이. 그럼 누구 했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조선동아한테 뭐 낸수졌나 봐. 아주 꽂혔나 봐요. 조국한테는 마음의 빚이 있고 조중동한테는 오난의 빚이 있다. 오난의 빚이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한테 한번 서운한 게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해병대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그 사고를 당하고 저기 독도 거기서 우리 소방관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런 데는 안 가. 천안 그런 데는 안 가. 안 가잖아. 이번에도 진짜로 시장 가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강 거기 그 경찰물에서 지금 전국의 경찰서 가보십시오. 다 이렇게 추모 연수 막 다 있어요. 유재국 경위를 추모한다라고. 대통령이 그런데 왜 연결식도 안 가고 그런 데는 안 가요. 조전 찍 보내고. 그런 데를 가야지. 그런 데를 가서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념 편향적으로 북한 눈치 보고 말이야. 중국 눈치 보고 제대로 못하면서 우한 코로나도 말이야. 초장에 정말로 확실하게 했으면은 진짜로 이 31번 환자가 지금 뭐 어디 중국이라도 갔다 왔는지 그랬으면 몰라도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지금 7명이라는 거 아니요. 그럼 지역사회 감염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도 갔다 온 적도 없어. 그 다음에 중국 확진자하고 만난 적도 없어. 그러면 깜깜입니까? 이거 깜깜이 아닙니까? 이거 7명이라. 그게 7명인지 70명인지 700명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건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1번 확진자가 예배받던 신천지교회 1,000명 중에
지금 90명이 증상이고 네.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된 396명을 다 가서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민간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해야죠. 그런데 의사가 모자라는데 중국에 의사 보낸다는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정신머리 없는, 예? 그거 지금 우리가 의사가 모자라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의사협회장 그때 이제 의사협회장인지 하여튼 그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런 거 막 검진하고 있대요. 손이 딸려가지고. 그럼 오진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아니 근데 그럴 실정이래. 그건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간호사라든지 거의 이렇게 간병 좀 많이 본 사람들, 이런 사람 시켜서 지금 검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의사가 모자라는데 거기서 중국에다가 의사 파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남의 나라, 우리 국민을 먼저 구해야지. 중국은 공동체라고 하면서 운명 공동체라서. 중국이 운명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 낙동강에서 다 밀고 올라가가지고 압록강까지 다 먹었는데 가갔을 때 통일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중공군 8호병 팔로병들인가 아니에요? 네. 그 운명 공동체예요. 왼수지 어떻게 보면. 왼수죠. 옛날에 왼수인데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예, 그러나 글로벌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이 먼저고 한미 동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무역 좀 잘하고 그러는 거지. 어딜 거길 운명 공동체라고 한미 동맹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의사가 모자라는데 의사를 파견한다고 그러고 중국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언론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니 해리스 대사가 그 한마디 했을 때 무슨 이재정은 국회의원들 다 들어나서 가지고 무슨 총독이냐 뭐냐 하고 중국 대사가 시임장 받기도 전에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놈은 뭐야 그거. 완전히 자기가 무슨 점령군처럼 행세하대. 그러니까 중국 그 샹하이 밍 대사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이 점령군 총독처럼 하더만. 그러니까. 예? 근데 청나라 총독처럼 해. 근데 꽥소리 못 하대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야, 근데 이게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좌파들의 생각이 그런 거 같아. 피가 그쪽으로, 이 공산주의 이쪽으로 땡겨. 아니 내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김갑수하고 뭔 방송을 하고 왔는데, 김갑수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이거 우한폐렴 얘기해요. 중국 빨리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더러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중국을 그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왜 중국을 막냐 이거야. 야, 그러더라니까. 교역이 얼마고 중국하고, 중국하고 막아가지고 그거 큰일 난다 이거. 그러고 펄펄 뛰더라니까. 그 부분도 말할 수는 말하자면 좀 길어지는데요. 대외 의존도가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높아졌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높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그것은 현재 닥쳐진 일이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중국 리스크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때까지 집권하고 3년 동안 중장기 대책은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안 거쳤습니까? 네? 마늘 사태 때도 거쳤고, 또 그 다음에 저번에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했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다음에 또 제2의 사드 사태가 오고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갖다 낮추는 방향, 또 중국이 갖다가 저렇게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대처할 방안, 그것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때까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 된 소리입니까? 그냥 설설설설 그게 엊그저께 일이잖아요. 엊그저께 일. 아니 그런데 운명 공동체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오면 가서 시장 바닥이나 돌아다니고 헛소리 나고 말이야. 가니까 시장상이 죽었으니까 어지겠으면 거지 같아요. 거기다가 또 내 한 말씀 더 올리면 대깨문들이 갖다가 공격을 하면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라고 대깨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그 반찬가게 주인을 위로한 말이다. 안타깝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속내가 뭐예요? 양념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념부대가. 계속해서 홍위병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예? 좀 가서 폭탄으로, 테러로, 말 테러로 좀 손 좀 봐주세요. 예? 우리 편 아닌 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갖다가 무슨 국민 통합, 국민 화합, 국민 소통을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취임식 때 나를 안 찍어준 분들도 다 섬기는 통합의 정치하겠다더니 아유.